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산유국이지만 휘발유를 수입해서 턱없이 낮은 가격에 배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각종 경제 제재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이웃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 내에서 이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고 하는데요. 산유국이지만 휘발유를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했는데요. 싱가포르의 유명 골프장이 폐업하자 인도네시아가 골프 관광객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 9일 워싱턴 DC에 열린 나토 출범 75주년 기념식에서 약 13분간 연설했는데요. 지난달 1차 대선 후보 TV 토론 때와 달리 높고 힘있고 힘있는 어조로 연설을 소화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실수가 없었다며 큰 실수를 예상했던 비평가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닛 옐런 장관은 주거 비용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소비자 물가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공급 문제와 노동시장 긴축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완화됐다며 이는 소비자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과열된 고용시장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서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라비아해와 홍해 아덴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표적이 된 선박은 미국의 마리스크, 센토사, 마르토폴리스, 이스라엘의 MSC, 파트나르 등인데요. 앞서 지난 1월부터 미국과 영군의 해군연합군이 인근 지역에 주둔하면서 후티 반군 지역의 목표물들을 향해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까지 후티 반군이 공격을 확대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산호초 보존을 대가로 인도네시아와 채무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산호초를 보존하는 대가로 9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부채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4억 원을 감면하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산호초의 30%가 있는 동남아시아 산호 삼각지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이후 양국이 체결한 4번째 채무환경 스와프인데요.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산호 삼각지대에 최소 15년간 보존 작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이번엔 관전 포인트가 달라요
하셨습니다. 네. 북대서양 교합기구 나토의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9일 워싱턴 DC에서 개막했는데요. 네. 평소 같으면 나토 회원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해서 국제 현안이겠습니다만 이번은 관전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잘 연설을 하느냐, 괜찮으냐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나토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됐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네. 신문은 백악관 한때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 또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는 그가 재선에 적합한지를 보는 그런 중요한 시험제가 됐을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간의 회의를 안정적으로 잘 소화하고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사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전 토론과 마찬가지로 그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토론에 더욱더 힘이 실릴 거라고 그렇죠.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개막연설 영상이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해주시죠. 네, 1차 TV 토론 ABC 방송 인터뷰에 봤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오. 네, 13분간 연설했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힘이 있었고 톤도 높았고 목소리도 괜찮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TV 토론할 당시 목소리가 약간 쉰 듯했었고요. 네네. 힘도 빠져 있었는데 하지만 나토 연설은 달랐습니다. 시종인과 진지한 표정이었고요. 집중력도 잃지 않고 연설 잘 끝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과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의 수십 대 전술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면서 지원 의사 밝혔고요. 미국이 중요한 방공 요격기를 수출할 때 우크라이나를 최선두에 두고 고려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실수가 없었던 것을 더욱더 주목을 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향해서 아주 강력한 연설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실수가 없었고 목소리를 신목소리 내지 않았지만 프롬프터를 읽으면서 한 연설이었다. 그러니까 TV 토론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했던 거고 이건 준비가 좀 돼 있었다. 네, 이거 조금 안정감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본이 없는 순간을 처리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 회의 참석했었던 유럽 관리들을 직접 취재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을 알아보고 한 번에 몇 분씩 짧은 대화도 가졌다라면서 괜찮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보좌관 없이도 혼자서 다른 참석자들과 잘 어울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정상 만찬 주최하고요. 11일 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확대 정상회의 그리고 단독 기자회견 스케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한창 그 후보 사퇴론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네. 나왔었는데 좀 분위기를 만회한 것이 아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100만 원짜리 정장을 입을 수 있는 자격. 네. 이렇게. 영국 소식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부총리의 부인인 빅토리아 스타머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 화제 인물을 할 수 있는데요. 엔젤라 레이너 영국 부총리가 잇따라서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이너 부총리가 흑수저 출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흑수저 출신 부총리 입기에는 너무 고가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네. 다른 한쪽에서는 옷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정책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옷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성차별이다 이런 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지는 레이너 부총리가 최근 사흘 동안 영국의 여성복 브랜드 특정 브랜드 옷을 계속 입고 나왔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레이너 부총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16살 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굉장히 어려운 유년시를 보내고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각의 2인자까지 오른 입지 전적적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여사도 총선 치러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날 같은 브랜드의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은 겁니다. 네. 레이너 부총리는 5일날 이 브랜드의 민트색 정장을 입고 나왔고요. 이제 거기서 스타머 총리의 취임 연설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날 첫 번째 내각회의도 같은 브랜드의 주황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고요. 네. 또 내각회의에서 이 브랜드 또 붉은 드레스 입고 나와서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여사도 공개석상에서 이 똑같은 브랜드 옷을 선택하면서 두 사람들이 계속 같은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온 거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최근 영국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가격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여성복들도 꽤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정가대로 산다면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트색 정장 취임 연설 때 입었던 민트색 정장은 550파운드 우리 돈으로 97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황색 드레스는 227파운드 우리 돈으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서 일부 보수 농객들과 누리꾼들이 레이너 부총리가 입은 옷의 가격이 친서민 정책을 내걸고 있는 노동당의 인사가 입기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면서 좀 비판하고 있고요. 네. 또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평론가는 레이너가 노동계층을 대표한다면서 이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닌 예쁜 옷을 입었다라면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사실 요즘 만든 옷 중에 자국에서 만든 옷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드는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지적을 했고요. 이것도 어떤 뭐 브랜드를 좀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또 영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선지는 레이너 부총리의 의상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면서 정치 세계에서 레이너 부총리가 입은 그 민트색 정장보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냥 여성이 입고 싶은 걸 입게 해라.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간지 가디언지도 레이너 부총리의 정장과 빅토리아 스타머 부인의 비밀스러운 힘. 왜 갑자기 성차별주의적인 냄새가 나느냐라는 칼럼을 통해서 남성 정치인들이 옷을 입는 것과 달리 선출직으로 공직에 취임한 이가 여성이고 또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에 고위직의 여성이 11명이나 발탁된 만큼 언젠가는 전 세계 이들의 존재 그리고 이들의 나름이 가지고 있는 의제를 갖고 있을 텐데 매일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포인트가 옷이 아니라 그럼요.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책이 되겠죠. 정책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일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옷 입는 거 가지고 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가 이건 젠더 아파르테이트 아닌가요?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맥락이 조금 이어지지 맞습니다. 않나 싶긴 한데요. 지금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 탈레반이 공공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입니다. 탈레반 정부 관계자는 집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을 5천 아프가니, 그러니까 아프간에서는 돈 단위인데요. 5천 아프가니 우리 돈으로 9만 7천 원으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월급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대학 교수 등 공공부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전 월급으로 최대 3만 5천 아프가니를 받은 점을 봤었을 때 거의 한 80% 많이 깎인 건데요. 정도. 3만 5천 정도였는데 5천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85%가 깎인 셈인데요. 탈레반이 2021년 8월 달에 재집권하면서 공공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의 사무실 출근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월급을 이렇게 대폭 깎은 거라고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약 2만 아프간이 월급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이 집권하고 나서는 월급이 15,000 아프가니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탈레반이 재집권하고 나서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여성들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게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와
똑같다라면서 이게 여성과 남성 이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아프간 여성들은 학교 교육 이수를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공원, 체육관, 목욕탕 등 공공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거네요.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전체 인구의 70%인 2,920만 명이 작년 기준으로 긴급 인도주의적 생명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21세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일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급여를 대폭 삭감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네. 환경 문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제 남미 콜롬비아가 아주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네. 7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판매가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비닐봉투, 면봉이 막대, 빨대 이렇게 해서 8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실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7일부터니까. 현재 시각이니까요. 네. 그래서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나눠준 것이 금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채소 코너에 가면 그 담교에서 비닐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안 아예 안 되겠죠.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을 선언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찬반 의견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좀 불편해도 참아달라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70만 톤 정도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부 장관 얘기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중남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제품, 특히 이제 비닐봉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칠레가 남미 국가 최초로 마트, 상점에서 비닐봉투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파나마가 여기에 합류했고요. 같은 해 우루과이도 재활용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을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갈라파고스 쪽에 지금 해양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밀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에콰도르도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철이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또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하천 주변에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이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예. 쌓일 것 같습니다. 예. 안 쓰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네. 좀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네. 안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장관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콜롬비아에서. 뭐 여기에 이의를 다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없죠. 우리가 그 습관과 네. 좀 불편함 그렇죠. 감수해야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미인대가 열렸고요.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크리에이터 플랫폼인 샌뷰가 월드 AI 크리에이터 어워드를 최종 우승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모로코의 켄자 라일리가 1등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2등은 프랑스의 라리나 그리고 3위는 포르투갈의 올리비아 씨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넷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이미지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 왜 우리가 그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사진들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AI로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자인 라일라에게 상금이 $5,000,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고요. 15,000달러의 뭐 비즈니스 특전이 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미스 AI로서 자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개발한 개발자가 이 상금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전 세계 AI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1,500명의 AI 미녀가 이번 대회에 참가했고요. 네. 심사 기준은 첫 번째 아름다움, 그리고 기술, SNS 영향력. 이게 이제 SNS에 이제 계속 사진 올리면서 내가 뭐 했어요, 어디 갔어요 이걸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리뷰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리뷰가 달리고 있는데 아름다움과 기술력 부분에서 통상 AI의 약점, 손과 눈 주변이 좀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사람처럼 잘 구현되는지가 주요 심사 평가였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SNS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이것도 기준에 포함이 됐습니다. AR 제작자들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원칙과 기술을 가지고 미인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사진 그리고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고요. 사람 팬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지 몰라.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익숙한데 네. 아까 미스 AI라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낯서네요. 네, 그래서 3위를 차지한 올리비아 씨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얼굴에 이렇게 주근깨가 잔뜩 있는 약간 좀 발랄한 모습의 그런 여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예. 네. 블룸버그 통신의 설립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에 10억 달러 으로 1조 3,8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대학 의대생들은 가계소득이 연 30만 달러 미만이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이 17만 5천 달러 돈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 이하이면은 의대 재학 중에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학 의대생의 약 3분의 2 이상 정도가 등록금 또는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대학 측은 블룸버그 전 시장의 기부금을 간호대학교와 공중보건대 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분야 전공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존스 홉킨스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18억 달러 2조 4,900억 원을 기부를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의과대학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의대 졸업생의 70%가 등록금 빚을 지고 있고 이들의 빚 평균이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의대를 중퇴한다면서 의대 졸업생들이 빚을 갚으려고 지역사회에서 필수 의료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전공 분야로 간다라면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내가 기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신문에서도 의대 학비가 워낙 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의대생들이 학비 부담을 좀 없애준다면은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수입은 적지만 꼭 필요한 전공 분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의대생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액을 기부한 것이 벌써 4번째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립대 뉴욕대가 2018년부터 의대생 등록금을 무료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함께 듣겠습니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one may change my whole life,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밤사이 충청권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구에서도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배수구에 끼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충청권 전 지역과 전북,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산사태 경보는 31개 시군에, 산사태주의보는 25개 시군에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KTX가 최대 4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고객은 반드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영부인의 당무 개인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 투구 속에 삼류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9만 6천 명 느는 데 그치며 증가폭이 2달 연속 10만 명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결해 볼 텐데요. 요즘 골프 여행 인기가 많죠. 인도네시아에도 패키지 골프 관광을 확대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죠. 한상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퍼블릭 골프장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골프 관광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골프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그 퍼블릭 골프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인도네시아가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골프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황을 누려왔는데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골프장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토지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비싼 토지에 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상 손해라는 계산하에 많은 골프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네. 싱가포르 골프장들은 아예 문을 닫고요. 수익성이 더 높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동산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프장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환경 문제로 농약 살포를 자제해야 하는 등의 그런 규제를 피하기보다는 아예 골프장을 닫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비싼 토지 가격도 문제지만요. 캐디라든지 골프
골프장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골프장들은 모두 이런 인력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 상황은 이렇게 골프장 문을 닫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왜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싱가포르의 마지막 18홀까지 그 공공 골프장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그 마리나베이 골프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동남아 제1의 그 마리나베이 호텔과 더불어서 그런 대로 잘 운영되어 오던 골프장이 문을 닫자마자 싱가포르의 골퍼들은 그 말레이시아의 조르 바루나 인도네시아의 빈탄섬 등 그 주변국 휴양지로 주말 골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그 산디아가 우노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관광창조부 장관은요. 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물가가 싱가포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가까운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를 골프 관광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주말 골프 겸 휴가 패키지로 개발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인도네시아는 우선 싱가포르와 거리상으로 가깝기 가깝죠. 때문에 네. 페리라든지 비행기로 이동하기가 쉽고 또 싱가포르에 비해서 물가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패키지 관광 상품을 리아우주에다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체지로 지금 얘기 나오고는 리아우 제도, 리아우주 어떤 곳인가요? 예, 인도네시아 리아우주가 리아우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속한 바탐섬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바탄이나 빈탄섬에는요 리조트와 골프장이 이미 많이 건설돼 있습니다. 네. 그런 주변 섬들을 더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지금도 주말이면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카르타와 발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네. 리아우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페리선으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종합 관광지죠. 이미 오래전에 여기는 문을 열었는데요. 빈탄섬은 그저 완벽한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바탐섬도 좀 저가이긴 하지만은 숙박 시설과 레저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미 바탐과 빈탄 지역에는요 각각 그 17개나 되는 그 프라이빗 18홀 골프장이 개설되어 있고요. 퍼블릭 골프장도 3개나 있습니다. 네네. 단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저 골프만 치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었지만은 네. 이제부터는 좀 더 저렴한 골프 및 휴가 패키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 외에도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인데 대체지를 찾는 골프 여행객들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자국으로 우리나라로 좀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 골퍼들은 말레이시아보다는 인도네시아 빈탄이나 바탐 골프장이 더 저렴하기만 하면은 인도네시아로 몰려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빼고는 캐디도 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가서 일하고요. 인부들도 모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프장 비용은 싱가포르와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빈탄이나 바탐 골프장은 골프백을 들고 페리로 이동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골프백도요. 다 전문적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만 좀 낮춘다면은 인도네시아가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 골퍼들까지 여기로 이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겠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패밀리 휴양을 포함해서 종합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네. 여기가 꽤 인기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프 관광이 뛰어든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슈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볼 텐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찮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네. 5일 치러진 이제 결선 투표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던 이제 마수드 그 페제시키안 후보가 이제 1,600만 표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네. 생각과는 달리 꽤나 드라마틱한 이제 선거 운동이 많았는데 네. 그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휘발유 가격을 둘러싼 이제 논쟁이 꽤 뜨거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글로벌 이슈 시간에 이란 네. 대통령 선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휘발유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이란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휘발유 가격도 저렴할 텐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패배했던 이제 잘릴리 후보 진영이 이제 페제시키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네. 이제 휘발유 가격이 몇 배 이상 뛸 것이다라고 네. 이제 비난을 퍼부었는데 사실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얼마일까요? 많이 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1,700원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몇백 원? 리터당 몇백 원. 네, 뭐 이 정도? 쌀 테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그냥 이렇게 얼마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네. 배급 휘발유가 있고요, 초과 휘발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급 휘발유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는 월 25리터, 승용차는 60리터, 네. 구급차는 500리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 번 넣고 웬만하면 네. 이거만 타라. 그런데 이런 배급 휘발유는 리터당 1.5센트입니다. 1.5센트요? 센트요. 1.5달러도 싸다고 생각되는데. 예, 1.5센트. 그럼 몇십 원? 그러니까 1센트를 뭐 14원 정도로 네. 가정하면 1.5센트는 21원. 21원. 네, 그러니까 1리터에 2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 1,750원 그 왔다 정도 갔다 하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매우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배급 휘발유 일단 배급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이때는 다 이제, 썼다. 네,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사면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비싸군요. 그렇죠. 초과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5센트입니다. 이것도 너무 싼데. 5센트요? 원화로 따지면 이제 리터당 7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급 휘발유에 비하면 한참 비싸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잘릴리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이제 문제다 여러 가지 네. 이란 사회에. 그래서 이제 페제스키안 후보가 이제 이걸 개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페제스키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가격 현실화 명분으로 이제 한 40% 이상 40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40센트면은 560원 정도 되니까 네, 네. 21원, 70원 뭐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엄청 오른 건 맞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2배가 오르는 거니까. 뭐 2배 더 오르는 거죠. 1.5센트였죠. 예, 네. 예. 그러네요. 산유국인데 네. 왜 이렇게 휘발유를 배급제를 실시하는 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휘발유는 당연히 이제 땅에서 캐낸 원유를 이제 정제해서 만드는데 네. 이 원유를 정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세계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정제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023년에 휘발유 소비가 이제 전년 대비 11.5% 증가를 했는데 네. 정제 능력은 1.7% 확대되는데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증하는 휘발유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휘발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휘발유 수입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휘발유 소비가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또 자동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원유 파는 거 빼고 나면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란은 좀 다릅니다. 이란은 나름대로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자동차 라인이 있어요.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란 GDP의 10% 정도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제대로 된 기술 개발 무슨 뭐 새로운 장비 도입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산 자동차의 연비는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들한테 보다 염가로 이제 대규모 승용차를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해 1년 사이 100만 대가 새롭게 이제 팔려 나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휘발유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사실 이란 하면은 예전에 페르시아 맞습니다. 뭐 대국이잖아요. 큰 네네. 나라였는데
원유 보유량도 뭐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유량도 만만치 않고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에서 가장 먼저 이제 원유를 생산했던 그런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마스제드 솔레이만 1호라고 불리는 유전이 1908년에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게 중동에서 원유 생산이 이제 시작된 첫 번째 이제 케이스인데 네. 이란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 세계 7, 8위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36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얼마나 많이 묻혀 있냐 이제 잠재 매장량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잠재 매장량 기준으로 하면 세계 1등은 베네수엘라, 2등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등이 이란입니다. 이란이군요. 예, 그러니까 땅 파면 나오는 게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네요. 석유 말고도 가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전체 국내 에너지 소비의 70%를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최대한 수출로 돌리고 이제 내수용은 이제 천연가스로 하는데 이란의 천연가스 가운데 75%는 이제 카타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우스 파스라는 곳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하고 이란의 이제 해상 경계 가운데가 이제 대규모 가스전인데 거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가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그냥 매일매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그 뉴스 아마 기억들 나실 텐데 그 유정에서 뭐 불길이 쫙 치솟는 이런 광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석유를 생산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스를 채굴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다 석유를 채굴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석유를 채굴하는데 같이 매장되어 있던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가스가 이제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놔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가스는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원유만 차곡차곡 담으면 되니까 이거를 많이 이제 태웠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돈 된다. 그렇죠. 예, 이거 이제 태우지 말고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압축시켜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아깝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됐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를 계속 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 가스전을 만들어야 이제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돈도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양이라든지 가격 뭐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양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년에 한 200억 그 입방미터 정도를 이제 태우고 있는데 뭐 일단은 러시아 다음에 세계 2위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좀 느낌 오실 거예요.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걸 그냥 태운다고요? 예, 그냥 태웁니다. 아무 쓸데없이 그냥 50억 달러를 태워서 그냥 대기 중에 탄소만 배출하고 끝나는 거죠. 보면. 그거 우리한테 좀 어떻게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그냥 다 걷어올게 이래도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로 좀 어떻게 해볼게. 근데 이제 국제 제재 때문에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그냥 이제 허공으로 매일 태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뭔가 이상해 왜 이러지라고 하면 대충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유전이나 가스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이제 해줍니다. 뭐 물을 붓던지 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던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계속 그 잘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련 장비의 도입 수입이 다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걸 잘하는 업체들이 이제 유럽 업체들이 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들 업체들도 이란에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제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스스로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 보니까 갈 길이 먼 상태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낭비되는 에너지가 또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이란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좀 올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아까부터 지금 했는데 리터당 21원보다는 뭐 210원 정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싸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물가 안정, 뭐 생활비 보조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뭐 휘발유나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약에 뭐 1,000원쯤 하다가 갑자기 정부가 보조를 해서 500원이다 그러면 야 좋다. 정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다만 막 쓰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낭비하는 경향이 이제 어느 나라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이제 국민들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껴 써서 뭐 이를테면 한 달에 60리터만 쓰던 집이 이제는 300리터씩 그렇죠.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워낙 싸다 보니까. 예,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야 그러면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올리면 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살살 올려야 되는데 또 살살 올리면 사람들이 또 몰라요. 예, 체감을 또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제 뭐 한 200% 가까운 이제 가격 인상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래봐야 40원입니다. 그렇죠. 200% 해도. 예. 근데 이제 이때 대규모 이제 시위가 벌어졌어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휘발유 값은 핑계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이참에 이제 다들 그렇죠.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이제 죽고 다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휘발유 가격 이거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겠네요. 항상 네.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과제가 됐던 것이었고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이유가 그래서 여기 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각종 뭐 제재가 있어서 원유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는 참 네. 오묘해가지고 네. 일단 땅에서 캐내기만 하면 네. 어떻게든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뭐 유조선에다 실어가지고 대규모로 나가는 거는 이제 눈치가 보인다 하더라도 네. 뭐 트럭에 조금씩 좀 나눠서 나눠서. 예, 뭐 네. 드럼통 몇 개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든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국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란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옆 나라인 이라크와 물물 교환으로 이제 가스를 또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물물 교환이요. 예, 물물 그러면 교환. 석유를 주고 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한테 가스를 주고 네. 오히려 이라크산 원유를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판매하는 또 이런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발전 시설들이 대규모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력이 이제 부족해서 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는데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는 이제 가스 발전소가 많은데 네. 이 발전소에 이란이 이제 가스를 공급해주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 이거 안 됩니다. 제재 위반이에요. 이것도 또 제재에 걸리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가 이제 원유를 이란에 주는 거는 어차피 이란도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받고 네. 그다음에 원유를 이란으로 넘겨주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연간 한 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가스 플러스 실제로 이제 이란산 전기도 아예 같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억 달러만큼의 원유를 이제 이란에 넘겨주면 이란이 알아서 또 그거를 예. 이렇게 판매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게 이제 미국이 눈에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예. 좋지 않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라크한테 야 좀 다양하게 해봐라. 이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네, 옆에 카타르도 네, 있고 네. 다른 나라도 있잖냐. 그렇죠. 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사실 지도로 보면 꽤 큰 나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완벽하게 제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란의 면적은 이제 164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예, 많이 크죠. 16배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네. 나라고요. 국경선 길이만 해도 이제 5,400km가 넘습니다. 뭐 네. 튀르키, 이라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접경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재를 우회해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이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아무튼 이 경제 제재만 없으면 우리가 뭐라도 좀 해볼 텐데. 그렇죠. 이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핵 개발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 딱 하면은 이제 풀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또 예. 또 사실은 제재가 풀려도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9천만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원유를 팔아도 제대로 팔아도 이 국민들한테 다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이란은 이제 뭐 원유도 많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 네.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제재만 풀린다면 이제 지금처럼 뭔가 이상한 나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그러니까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죠. 산유국인데도 휘발유를 네, 수입하는 그런 나라 이란에 대해서 그 속사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 좀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레인보우의 노래 Since You've Been Gon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